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저의 사연을 털어놓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요. 제가 근 1년 전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엎었습니다.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요. 그런데 사연을 듣다 보니 저처럼 상견례 하면서도 결혼 없는 일이 꽤나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우리가 한 방 먹이고 파혼한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열이 받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대강 금전적인 문제들도 정리를 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내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진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당하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먹여주었던 저의 파혼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결혼에 있어서는 여자가 약자인 것 같아요. 특히 잘난 아들 가진 걸 무슨 벼슬처럼 하는 사람들이 시댁이라면 특히나 결혼 전부터도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불행하게도 제가 2년 동안 만나고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파혼 이후 한동안은 그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계속 왔었습니다. 저는 딱 잘라 거절했지만 그 사람은 쉽게 저를 놓지를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서 그런 건지 저의 조건을 포기 못하는 건지 솔직히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너한테 실수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네가 원하면 절연까지 할 수 있다니까? 제발 수연아, 너랑 나랑 이렇게 파혼하는 게 말이 되냐? 너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오빠야말로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앞으로 절대 못 만날걸? 그걸 아니까 지금 매달리는 거잖아. 미안한데 오빠, 나는 뻔히 보이는 결혼 생활 할 마음 없어. 내가 오빠랑 결혼해서 오빠네 집 호구로 살 일 있어? 진짜 그만하자. 그리고 충고하는데 오빠는 누나들이랑 엄마 제대로 끊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장가가기 힘들겠더라. 내 말 명심해. 몇 번의 내침 끝에 결국은 본인도 포기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저로서는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니까요. 아마 그 사람 집에서 자기 집 잘난 아들이 저에게 내내 매달리며 결혼하자고 한 거 알면 속이 뒤집어질 일이겠죠? 저와 결혼할 뻔한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일남 이녀 중에 막내였는데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들인 만큼 부모님들이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학벌 좋고 인물도 좋고 게다가 저 만날 때는 말하면 다 아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나이도 32이니 얼마나 한창 때이겠습니까? 저랑 소개로 만났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자들에게 인기 꽤나 있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굳이 말하면 남자에 비해 꿀리는 조건은 아니에요. 저도 공부는 남자친구 못지않게 잘한 편이고 명문 여대 나와 언론사에 입사했어요. 제가 공채 합격을 대학교 4학년 때 해서 또래에 비해 연봉도 괜찮은 편입니다. 부모님은 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셨고 아빠는 본인 사무실에 서울에 있고 평택에 공장이 있는 나름 큰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아빠 사업을 이어받을 계획으로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직한 후로 본가에서 독립해 회사 근처에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빠가 제 이름으로 마련해 주신 집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중에 같이 일하는 회사 선배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고요.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애프터 신청받았고 적극적으로 저를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는데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선남선녀라며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2년 남짓 사귀면서 각자 집안 사정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우리 집에 비해 남자친구 집은 그냥 평범했어요. 저는 돈이야 내가 있으니 굳이 남자가 돈 없다고 해서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긴 건 남자친구 위로 각각 2살, 5살 차이 나는 시누이가 있는데요. 시누이들이 남자친구를 굉장히 애착 인형처럼 여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초반부터 저에 대해 물어보고 만나자고 하고 장난 아니게 관심을 보였어요. 데이트할 때부터 난리였습니다. 매번 전화가 누나들에게 걸려오는 걸 같길래 참다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누나들이 자기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면서 관심 많은 거 이해해달라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오빠는 누나들이랑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 매번 우리 만날 때마다 전화하시더라? 우리 오빠는 내가 누굴 만나는지 관심도 없는데. 좀 신기하다. 오빠가 만나는 여자를 누나들이 점수라도 매기는 건가? 아, 나도 우리 누나들 때문에 미치겠다. 근데 어쩌냐. 우리 누나들이 내가 누뚱이라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하면서 놀았거든. 지금도 혹시 엉뚱한 여자 만나 고생하면 안 된다고 너 보여달라고 난리야 난리. 내가 때 되면 인사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매번 우리 만날 때마다 그러네. 오빠 누나들도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오빠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 큰 누나는 늦게 결혼해서 아직 애가 없어. 작은 누나는 이혼했고. 내가 말 안 했나? 작은 누나는 이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 그래서 그런가 내 결혼에 엄청 신경 많이 쓰더라. 한 번 되었으니 누나는 아는 거지. 근데 걱정 마. 너는 이미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 많이 해놨으니까. 아, 오빠네 어머니보다 누나들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더 걱정이다. 원래 여자 많은 집에서는 며느리 보는 눈도 높다던데 걱정이네. 그때까지는 얼굴을 보기 전이라 누나들이 남동생에게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저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랑을 해놓았다며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결혼 전부터 자기 엄마나 누나들에게 잘 보이면 좋지 않겠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시누이를 먼저 만났어요.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가족이 있었던지라 사실 자주 보지는 못했고요. 작은 시누이만 2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시누이 만나서 조금 놀랐었어요. 돌싱이라고는 들었지만 남자 잘못으로 이혼한 줄로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왜 이혼했는지 알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에게 하도 전화를 하고 누나 노릇을 하려 들길래 저는 엄청 어른스러운 분일 거라 기대했는데 실제로 만난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식사하자고 보기로 한 자리에 황당하게도 자기가 새로 만난다는 남자분을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식사를 대접할 생각으로 서울 시내에 나름 유명한 갈비집을 예약했었습니다. 메뉴도 제가 아니라 미리 물어봐서 남자친구 누나가 직접 정한 거예요. 강남이라 단가도 꽤나 높은 식당이었는데 저는 예비 신우 혼자 나올 줄 알았는데 요즘 만난다는 남자분을 데리고 나와서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분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도 되겠냐고 하더니만 금세 친구들을 2명이나 끌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시누이는 1명, 시누이의 남자친구 1분,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구가 또 2명. 이렇게 왔는데 보자마자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대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는 온 건지. 그냥 먹으러 오라니까 배채로 나온 사람들처럼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더니 먹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고기가 부족하면 예의상 더 시켜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누이는 마치 자기가 사는 것처럼 자기야, 고기 부족하지? 더 시켜. 더 시켜 먹어. 오늘 동생 커플이 산다고 했어. 이런 날 다시 안 온다. 기회 왔을 때 많이들 먹어. 와, 역시 재수 씨가 짱이네. 오케이, 그럼 등심으로 더 시킬까? 저한테 공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누이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6명이 돈 100만 원어치 먹었습니다. 남자들이라 먹성도 좋더라고요. 공깃밥에 냉면까지 시켜서 아주 거덜을 내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 시켜도 되는지 묻지 않았고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자기 누나지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계산하는데 다들 딴청 피우고 저는 남자친구도 양심상 같이 보탤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해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짜 잘 먹었다. 우리 누나도 너무 만족하더라. 진짜 땡큐. 이러고는 저에게 계산을 시키더라고요. 계산하고 나오는데도 적어도 신우이가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신우이는 저를 흘기 쳐다보기만 하고 남자친구에게 말하더라고요. 현수야, 우리 지금 술 한잔 하러 갈 건데 너는 안 갈 거지? 나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너 카드 좀 줘. 내가 이따 집에 가서 줄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실컷 얻어먹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분명 자기 남동생 만나는 여자 얼굴 한번 보자고 만난 자리에서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 계속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오빠, 이 상황 대체 뭐지? 당신 누나 참 특이하시다. 나는 솔직히 남자친구 데리고 나온 것도 당황스러웠거든? 대체 말도 안 하고 나온 남자친구분은 뭐야? 자기 친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는 건데? 너무 경우 없다는 생각 안 들어? 나 꼭 당신 누나 호구 노릇한 것 같아. 내가 오늘 여기 고기 사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 그리고 오빤 뭐야? 누나가 술 먹는 비용도 오빠가 카드로 내줘? 난 당체 이해가 안 간다. 당신 누나 옆에 있는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대체 뭐고? 미안해. 나는 누나가 남자친구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네. 이왕 불렀는데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다음에는 누나 남자친구가 대접한다고 아까 나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하더라. 그러니까 마음 풀어. 누나가 원래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 오늘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 너 옳게 될 사람이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나 봐. 테스트할 게 따로 있지. 뭘 그런 걸 테스트를 해? 사람 만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잖아. 나한테는 당신 누나의 오늘 행동이 그다지 인상이 좋진 않아. 다음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번에 또 만나자는 소리를 하는데 은근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약속을 몇 번 미뤘습니다. 뭘 서로 더 보자고 하는지 솔직히 불편했어요. 저 그렇게 치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경우 없거나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은 딱 싫거든요. 하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나가 그렇다는 게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둘째 예비 시누이 보고 나서 만약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시누이 시집살이가 좀 있겠구나 짐작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시누이 한 번 봤다고 해서 굳이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내 가정을 꾸리면 시누이 간섭이 얼마나 있겠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다행히 결혼말 나오고 정식으로 양가 인사드릴 때까지 더는 저를 거슬리게 할 만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댁 분위기를 겪어보고 놀란 점이 있어요. 집안 경제적인 형편이 기우는 것이야 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아들 하나인 남자친구에게 다 목을 메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집안에서 아들이 최고 잘난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신랑감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손님 대접을 못 받거나 홀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이미 다녀갔지만 우리 아빠가 작게 사업을 하신다고만 알고 있어요. 집을 보고 잘 사는 줄은 알고 있었을 테고 아마 자기 가족들에게 저 넉넉한 집 딸이라고 얘기도 해놨을 겁니다. 갔더니 시집간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는 물론 시가 식구들이 저를 보겠다고 총출동했더라고요. 그 집 고모네 집까지도요. 그런데 예비 씨가 식구들 눈에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한참 모자라 보였나 봅니다. 저에게 가족관계도 묻고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의뢰 묻는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사업하시고 엄마는 가정주부, 오빠는 아직 미혼에
아빠 사업장에서 아빠 일을 돕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유, 나는 우리 아들 정말 귀하게 키웠다. 우리 집안에서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야. 어느 부모든 다 그렇겠지만 얘는 정말 각별히 키웠어. 공부까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도 가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아들을 진짜 괜찮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조건인 거 알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좋은 소리만 듣는 애야. 근데 데려온다는 여자애가 무슨 언론사를 다닌다고 하니까 솔직히 내가 속상하더라. 그런 회사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만둬야 하는 곳이잖니. 어머니가 탄식하는 말하니까 옆에서 시누이들은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엄마. 내가 현수 진작에 여기저기 선자리 좀 알아보라고 하니까 지금은 늦었지 뭐. 이미 현수 옆자리 단단히 꿰찼구만. 나는 현수랑 2살 차이라길래 나이도 많다 싶어. 애 낳으면 결국은 우리 아들한테 기대서 살게 되겠지. 그거 생각하면 사실 썩 내키는 혼처는 아니네. 그럼 대신 우리 현수한테 해올 만큼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집은 좀 잘 산다며. 초거덕 볼게 조금이나마 있으면 그건 잘 된 일이지. 사람 한 번 봐서 모르는 거잖아. 내 보기에는 둘이 잘 살 것 같네? 그나마 저에게 고기를 얻어먹은 전적이 있는 둘째 시누이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굳이 그 자리에서 아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우리 집은 어느 정도라고 변명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저를 두고 하도 황당한 말을 하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랑 누나 등살을 지겨워하며 말리긴 했네요. 아, 엄마, 누나! 이제 그만해. 사람 앞에 놔두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수연이도 집에서 귀한 자식이고 잘난 자식이에요. 나랑 비교해도 꿀릴 거 전혀 없다니까? 나 잘난 거 하나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는 아들 부심 부리지 좀 마세요. 아이고,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 될 사람 역성 드는 거야?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아주 마누라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겠다.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 거야. 올케랑 엄마 사이 안 나빠지게 하려면 네가 중간에서 중재 잘해라. 누나, 내가 잘하길 바랄 게 아니라 누나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제발 이러쿵저러쿵 간섭이나 하지 마. 야, 간섭을 어떻게 하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둘째 누나 한 번 갔다 온 거 보면 느끼는 거 없냐?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야. 그만큼 조건이 중요한 거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너 정도면 결혼식장에 내놔도 1등 신랑감이잖아. 엄마가 며느리 욕심 부리는 건 당연한 거다? 저를 흘깃 보면서 예비 신우가 하는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예비 시댁에서는 여자 말이 모든 걸 다 결정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나마 저에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뭘 전공했는지, 지금 하는 일은 뭐가 좋은지 등등이요. 그런데 어머니랑 딸들이 저에게 속물 같은 질문을 해대니까 그만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집 식구들 사이에서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들 보고 질리기도 했고 어머니가 저를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상견례 날을 빨리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상견례하고 나서 저는 결혼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노골적으로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다고 느껴져서 부담스러웠고요. 역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인가 싶었는데요. 외려 인사드리고 나서 시댁에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나를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모와 시누이들을 생각하면 속이 답답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연락드리면서 사위나 다름없이 굴었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예뻐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누이가 둘이라고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제가 굳이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굳이 시시콜콜 예비 시댁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건 아니다 싶어서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에게는 상견례 전에 다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마음이 갈팡질팡했던 게 사실인데 남자친구를 보면 또 믿음이 갔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아마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 일정 조율에 상견례 날을 잡았고 아빠가 마침 호텔 회원권이 있어서 예비 시가 식구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에서 꽤나 좋은 호텔이었는데요. 장소를 정했을 때 둘째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득달같이 해서는 물어보더라고요. 올케,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근데 상견례하는 호텔 말이야. 친정아빠가 거기 회원이시라며? 우와, 그럼 혹시 호텔 숙박권도 할인되는 건가? 네, 아마 할인이 꽤나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 호텔방 한번 예약해 줄 수 있을까? 뭐 기왕이면 상견례 전에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아, 근데 형님, 아빠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요. 회원이 직접 예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상견례하고 나서 제가 아빠한테 부탁해 볼게요. 정말 그래줄 수 있어? 약속하는 거다? 와! 올케 덕에 저런 특급 호텔에서 한번 묵어보겠네. 알고 보니 올케네 아버지 되게 능력자시네? 우리 동생이 장가 잘 가나 봐. 하도 올케 자랑을 하길래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잘 사는 집들 맞는가 봐. 신우의 말에 저는 그저 대꾸 없이 웃을 수밖에요. 거기다 대고 맞습니다. 저 부잣집 딸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아무튼 예비 시누이는 이미 상견례 전부터 저에게 저런 요구를 했었네요. 상견례 전 예비 시댁에서는 이미 결혼한 테 아들에게 집을 해주실 여유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요즘 세상에 남자라고 해서 결혼 자금 많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며 모자라는 건 보태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은 세를 놓고 세 넣은 보증금과 부모님이 보태주시는 돈까지 합쳐 서울 인근에 신혼집을 얻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죠. 집을 여자 쪽에서 해가는 만큼 예물이랑 예단은 아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기로 합의했고요. 이 부분은 상견례 전에 미리 양가 부모님께도 전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쨌든 어찌어찌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 집에서는 네 식구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는 무려 대가족이 총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남편과 초등학교 아이 둘에, 둘째 시누이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과 심지어 고모댁 가족까지도요. 그 수가 도합 14명.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는데요. 우리 친정아빠는 와서 축하 많이 해준다면 분위기도 더 좋지 않겠냐며 좋아하셨습니다. 아빠는 제가 예비 시댁에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상견례 전날 아빠 회사에 급한 일이 터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아유, 수연아, 이 일을 어쩐다지? 사돈댁의 예의는 아니다만 아빠가 오늘 급하게 지방 내려갔다가 어떻게든 내일 점심시간에는 맞춰서 올라와 보마. 김서방이랑 시댁에는 잘 좀 말씀드리고 양해 구해놔. 최대한 시간 맞춰보마. 어쩔 수 없죠, 아빠. 못 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대접까지 하는 건데 당연하죠.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아빠는 상견례 때 처음부터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가 식구들 참 예의가 없다고 느낀 게요. 막상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예비 시모 쪽 외가 식구인 이모 댁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약한 인원과 달라서 부랴부랴 좌석을 준비했는데 이미 그때 우리 엄마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 쪽에서는 우리 아빠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신 사실을 은근히 자기네 집안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마디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런 일륜지 대사에 바깥사돈이 늦으시다니요. 설마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식구는 새아가 궁금해서 아주 온 가족이 다 온다고 하는 거 말려도 이 정도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회사에 무슨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마 많이 늦지 않겠다고 했으니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시죠? 오늘 보니 식구들이 참 많으시네요. 예비 며느리한테 관심을 다들 많으신가 봐요. 우리 딸이 참 다복한 집안에 시집가나 봅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상대방 자식 자랑이 몇 마디 오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 잘 키워주셨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 그 말에 엄마도 조금 전 식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당황스러웠던 기색을 금세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견례는 시작만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출동한 시댁에서는 우리 아빠가 없어서 더 쉽게 본 건지 각자 예비 시댁을 띄워주며 제가 시집을 잘 오는 거라며 주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에 앉은 이모라는 사람이 마치 바람이라도 잡듯이 저를 위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예비 조카 며느님이 아주 퐁을 잡은 거지. 솔직히 우리 조카만한 남편감 만난 건 퐁 잡은 거 아니야? 나이 30에 어린 사람도 아니구만. 우리 아가씨 아주 퐁 잡아서 팔자 펴겠다. 우리 현수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댁에서는 정말 1등 사위 데려가는 겁니다. 그분 말이 끝나자마자 맨 끝에 말 맞게 생긴 고모님도 한 소리 거들더군요. 맞아요. 우리 현수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혼자 하려는 집이 얼마나 많았게요. 대기업 다니지 명문대 나왔지 뭐 하나 나무를 데가 없죠. 우리 현수 정도면 되면은 처가에서 집만 해줄 게 아니라 차도 해줘야 맞지.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남자친구를 칭찬하길래 우리 엄마도 적당히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는 가족들이 너무 아들을 치켜 세우는 게 불편하셨는지 예비 시모 옆구리를 찌르며 입을 다물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혼자만 불편해할 뿐 다른 시가 식구들은 오히려 한술 더 뜨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만해야 하는데 시누이들이 그 기세를 등에 업고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돈어른, 애들끼리 예단예물 안 하기로 했다고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시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예단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요. 그건 진짜 서운하네요. 저는 큰 시누이 말에 바로 대꾸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거라서요, 형님. 집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예단이라뇨. 저도 예물 필요 없고요. 둘이 간단히 반지만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큰 신우와 작은 신우는 제 말에 번갈아 발끈하며 자기들 요구사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둘이 얘기한다고 끝나는 문제야? 결혼은 집안이 하는 거야. 나는 예단 받지도 않고 내 동생 장가 못 보내. 대기업 다니는 사위 데려가면서 공짜가 어딨어? 친척 집에는 적어도 100만 원씩은 돌려야 이치에 맞아. 그리고 나는 돈 말고 그냥 가방 정도로 하는 게 좋겠더라. 뭐더라? 요즘 그 샤넬 클래식 백? 그게 한 1,000만 원 돈이면 산다며. 평생 쓰는 가방 하나 해주면 좋겠어. 그럼 명품 가방은 무조건 우리 집 여자들한테 하나씩은 해줘야지. 나랑 엄마는 에르메스가 좋아서 그걸로 결정했어. 그것도 한 돈 1,000만 원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옳게. 저랑 엄마는 예비 신우들의 황당한 요구에 할 말을 잊을 정도였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얼굴이 구겨지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 싶었는지 누나들 입을 막으려 했지만 누나들은 자기들이 못할 말 했냐며 이런 문제는 상견례 때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뒷말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다 못했는지 예비 시부가 내내 불편한 얼굴로 계시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현수 장가가는 문제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너희까지 뭘 해달라고 설치는 거냐? 예단이고 예물이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남자친구도 그날은 자기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건지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들과 마찬가지고 꼭 예단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안 싸돈. 사실 애들이 예물이고 예단이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아들 가진 입장에서는 참 그게 서운한 일이네요. 저는 우리 아들이 참 아깝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그댁 딸보다 우리 아들이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 점도 우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야 할 걸 안 할 수는 없겠죠. 엄마는 표정이 굳어가더라고요. 저는 어쩐지 이놈의 집구석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남자친구도 자기 본 모습을 저한테 숨기는 건 아닐지 그런 의심도 처음 하게 됐고요. 그럼 사돈은 대체 뭘 더 바라시는 걸까요? 따님들은 명품백이고 사돈도 가방을 원하시나요? 저도 일단 가방은 기본으로 받았으면 하고 현금을 따로 해줬으면 합니다. 사돈도 아들이 있으니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지요? 대기업 다니는 사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엄마는 예비 시모 말에 어처구니 없어 하시며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예단이며 혼수를 아주 제대로 해드릴 테니 시댁에서도 애들 집을 우리 해오는 거에 맞춰서 응당 준비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애들 신혼집 우리 쪽에서 해주는 거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사돈댁에서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 그 댁에 보내지요. 엄마 말에 갑자기 상견례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이미 엄마는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결심하셨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예비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런 예비시모를 옆에 있던 아버님이 붙잡으셨고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막 상견례하는 자리로 들어오시며 큰 소리로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죠? 여기 수연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초면에 실례를 크게 했네요. 이미 상견례 분위기는 거의 막장이었고 다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빠도 웃으면서 들어오셨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잠시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일어서 있던 예비시모를 예비시부가 억지로 자리에 앉히더니만 난데없이 우리 아빠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세상이 좁다고 했지만 여기서 박 사장님을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 친정아버님이 박 대표님이셨군요. 일을 어쩌면 좋지? 못 알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빠는 그제야 깜짝 놀라시면서 예비시부를 다시 보시더라고요. 어이구, 이게 누구십니까? 혹시 한택의 김 과장님? 이거 참. 김서방 아버지가 김 과장님이셨다니? 정말 세상 좁네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도 당연히 놀라셨고 두 분 다 당황하셨는데 그 와중에 예비시부는 우리 아빠가 오기 전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옆에 있는 시어머니 목뒤를 잡고 우리 엄마에게 고개를 수그리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이 상황이 뭔가 본인 뜻과 다르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어서 사과해 이 사람아. 여기 계신 분 우리 회사 물건 납품받아주시는 거래처 대표님이야. 코스닥 상장까지 한 중소기업이고 우리 회사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장님이라고. 아유, 당신 말이야. 그 주둥아리로 자식 앞날을 그르쳐도 유분수지. 일단은 당신 조금 전의 일 빨리 사돈께 사과해. 여기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주제도 모르고 명품 빼고 무슨 니들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하게 됐다. 조금 전 아빠가 오기 전에 그 집 식구들의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이미 우리 엄마는 이 결혼 안 시킨다는 결심을 한 표정이셨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시모 역시 우리 아빠가 예비시부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당황하셨고요. 제가 사업을 하신다고 말만 했지 어디 회사 대표라고 한 적은 없어서 다들 그날 우리 아빠의 정체를 알고 놀라신 듯 했어요. 특히 예비시부는 이제껏 자기 할 말도 못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태도셨는데 아빠를 보고 큰일 났다 싶으셨던 거죠. 현수 내 이놈 뭐하냐? 빨리 장인어른한테 사과는 안 드려? 아버님 호통에 남자친구도 정신이 드는지
그제야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슬금슬금 자리까지 이미 피했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너무 큰 실례를 했네요. 제가 어머니랑 누나를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니들은 뭐하냐? 아까 가방 어쩌고 한 거 당장 물러! 얼른 사과해! 그러자 시누이들도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기 사돈어른, 아까는 저희가 너무 건방졌네요. 아빠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라뇨. 그렇게 대단한 집 딸이면서 왜 굳이 말을 안 한 건지. 이건 옳게도 우리한테 잘못했네요. 아무튼 실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실 뿐이었습니다. 네, 그 사과는 받아두지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혼사 시킬 마음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돈 없는 집은 아무 상관없지만 염치 없고 몰상식한 집안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이 없거든요. 오늘 상견례 자리는 없었던 일로 하시죠? 제 말이 굳이 토다실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 역시 엄마 표정 보고 피씨 뭔가 일이 있구나 싶으셨는지 굳이 엄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집사람을 보니 피씨 오늘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었군요. 저는 우리 집사람 말을 거역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집사람 말을 들어야겠네요. 김 과장님, 오늘 저도 놀랐지만 혹시 파혼한다고 회사 일에 불이익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 두 집안은 인연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비 시부는 얼굴까지 벌개져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빠 말에 얼굴을 주걱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파혼의 뜻을 내비치자 남자친구를 비롯해 그 집 가족들은 전부 얼굴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에게 눈짓을 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피해버렸어요. 그날 그 집 식구들의 민낯을 보고 2년간 만난 정이 모조리 떨어져 버렸거든요. 저도 부모님 뜻이랑 같아요.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명문대에 대기업 다니니 저더러 봉 잡았다고 하셨죠? 글쎄요. 오늘 봉을 놓친 게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짜리 명품의 예단까지 해오는 그런 며느리 어디 한번 잘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매달리지 않게 잘난 아들 단속 잘해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 다 하고 부모님과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황망한 표정의 시가 식구들은 우리 가족을 바라보기만 할 뿐 붙잡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때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습니다. 수연아, 잠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가족들 지금 다들 너무 놀란 거 안 보여?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랑 일 때문에 아는 사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희 쪽에서 사과드릴 테니 그만 마음 푸시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가시면 우리 식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 잘난 줄 아는 죄밖에 없으신 건데요. 오빠 엄마는 그게 문제라서 자식 앞길 망치신 거야. 세상에 자기 자식만 제일 잘난 줄 아시다가 큰 코 다치신 거라고. 우리 아빠가 오빠네 아버지랑 이런 식으로 아는 사이 아니었어 봐. 아마 더 대단한 요구를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아. 아빠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단호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일로 자네 아버지 곤란하게 하길 바라나? 세상에 공과 사 구분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전부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곱게 끝내. 앞으로 내 딸 귀찮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나? 그리고 자네 어머니에게 전해. 자기 자식 잘났다고 남의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대로 되돌려 받는 법이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내 딸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줘. 부탁하네. 엄마 아빠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망연자실한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저는 그 사람을 분명 많이 사랑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한 번에 정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 후 남자친구는 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몇 번 더 찾아왔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도 한동안 자기가 한 짓을 별거 아닌 걸로 우리 쪽에서 너무 민감하게 군다며 혼수 예단 필요 없다는 개소리를 시전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전부 차단했고 잘라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후 저에게 남자친구 소개해준 지인에게는 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요. 자초지정을 듣더니만 저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소개해준 선배님이 그 집 식구들 인성까지는 몰랐을 테니 그냥 남녀관계가 본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기로 했다며 담담하게 얘기했네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 들리는 소문에 그 집 엄마는 아들을 선자리로 엄청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뭐 뻔하죠. 아마 어느 여자든 그 집안 대단한 시모와 시누이 만나고 나서는 학을 떼지 않았을까요? 저는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싱글이지만 누구를 급하게 만나볼 마음은 없네요. 아직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인연을 알아볼 눈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부모님도 파혼 이후 제 앞에서는 결혼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짧게 만난 것도 아닌데 역시 결혼은 그 집안 가족들 됨됨이도 중요한가 봅니다.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